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둘이 아주 어렵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고, 아빠 얼굴은 두 분의 결혼 사진을 잠깐 본 게 다였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분인데다 아빠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은 엄마가 다 버리셔서 사진 한 장 남아있질 않았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항상 아빠가 없다는 거에 미안해 하셨고, 그래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엄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일, 도우미일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셔야만 했죠. 저는 집 형편을 잘 알아서 대학도 안 가고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대학은 꼭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지는 게 싫었지만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 열심히 알바를 해서 용돈도 벌고 학비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코피나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저에게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정말 전쟁 같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연애도 몇 번 했지만 저는 결혼에는 별로 뜻이 없었어요. 왜냐면 결혼을 하면 혼자 남겨질 엄마가 걱정됐기 때문에 평생 엄마를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의 성을 딴 박지연으로 쭉 살다가 최근에 엄마 성을 딴 김지연으로 변경 신청도 해서 엄마 성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엄마는 제게 엄마이자 또 아빠셨어요. 나의 엄마이자 아빠였던 이분에게 모든 걸 올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모녀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렇게 저도 엄마도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는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저는 연애하기가 점점 두려워졌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저 같은 비혼주의자들이 모인다는 모임이 있어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자이긴 했지만 연애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남자와 점점 친하게 지냈고 서로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비혼주기가 되기까지의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비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남자친구네 부모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어릴 적 이혼하셨고 그 당시 두 분이 서로 매일같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자신은 절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그 이후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새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고 했죠. 여튼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남자친구가 안쓰럽고 이럴 바엔 차라리 저처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무 기억이 없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 걱정 없이 둘이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결혼이라는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 남자의 연애는 더욱더 즐겁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와 한번 인사도 시켰는데 싹싹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이 남자가 좋아졌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참 모순이죠? 결혼이 싫어 만났는데 그 남자와의 미래를 꿈꾼다는 게요. 하지만 생각으로만 끝나곤 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2년 정도 해나가던 때였습니다. 전에는 별 말씀 없으시던 엄마도 나이가 찰 만큼 차니까 약간의 압박을 해오시더라고요. 게다가 만나는 남자도 있기 때문에 엄마는 더욱더 기대하는 눈치였고요. 그래도 저에게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이러셨는데 남친네 집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말을 안 했을 뿐
몇 달 전부터 어머니가 결혼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자면 몰라도 다 큰 아들 자식을 결혼 안 시키고 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시다면서 사귀는 여자도 있는 것 같으니 결혼하라고 했다고요. 그런 압박도 압박이지만 남자친구도 저와의 결혼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저라면 왠지 결혼해서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남친은 제가 결혼 안 하려는 이유가 엄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과 결혼을 하고 저희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사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엄마에게 사이가 아닌 아들이 되어드리겠다고 하면서 신경 써서 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남친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워낙에 괜찮았기에 그 말에 꽤나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라면 모르겠지만 너라면 정말 나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너 역시 나라면 왠지 해볼만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저희 엄마까지 모시고 살자고 하니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단번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얘기를 은근슬쩍 꺼냈어요. 엄마, 나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하면 엄마야 좋지. 나중에 엄마 죽고 나면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 그럼 나 경호 씨랑 결혼해서 엄마랑 셋이 살까? 아우, 엄만 됐어. 괜히 엄마랑 같이 살다가 저쪽 집안에 흠 잡힐라. 왜 흠이 잡혀? 몰라. 나는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그렇게 알아? 엄마와 대화를 하다 보니 저에게 강요하진 않으셨지만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느껴지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엄마에게 제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도 싶고 항상 나중에 엄마가 세상에 없을 때 혼자 남을 저를 걱정하셨는데 그런 걱정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결혼 결심을 남자친구에게 알리니 너무 기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정말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이미 나이도 있었고 직장 생활도 꽤 해왔기 때문에 서로 그동안 얼마를 모아뒀는지 먼저 오픈하고 저희는 굳이 결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소박하게 스몰 웨딩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같이 결정을 내리고 남친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연애 기간 동안 종종 저희 엄마를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있지만 저는 남자친구 가족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굳이 결혼할 게 아니면 인사드리러 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부모님한테까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하신 뒤에 새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여동생도 한 방 낳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과일과 새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양주, 그리고 여동생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들고 남자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맛있는 찌개 냄새가 났고 집안은 따뜻한 분위기에다가 저를 반겨주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며 조금은 긴장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남친이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주로 요리는 아버지가 하신다고요. 이날도 절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서 어머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반겨주는 분위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야 집안일을 하는 남편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의 남자분들한테는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게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아빠가 살아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새아버지와 인사를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어디서 봤었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딱 기억나진 않았고 TV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를 조금 닮으셨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준비하셨다는 요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분 다 저를 예뻐해 주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동생도 저에게 호의를 보였고요. 저는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계신 엄마가 본인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랑 같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로 갔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이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서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들끼리 반가운 인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겁니다. 완전 사색이 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엄마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남친과 저는 너무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엄마를 쫓아나갔는데 엄마는 식당 앞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급하게 택시를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택시를 잡고 있는 엄마를 붙잡아서 저는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 인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라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시길래 엄마 왜 그래? 남자친구 아버지랑 혹시 아는 사이인 거야? 예전에 뭐 안 좋은 관계였어?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연아, 사실 그게 저 사람이 네 아빠야. 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던 아빠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어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옆에서 남자친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지 저희 엄마를 다독이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새아버지랑 돌아가신 지연이 아버님이 많이 닮으셨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 저분은 지연이 아버님이 아니에요. 새아버지는 저희 엄마 초혼이셨고 저희 엄마만 재혼이셨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김씨인데 새아버지는 박씨예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라고요.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는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지연이는 원래 김지연이 아니라 박지연이야. 그리고 저 인간이 초는 무슨 초혼이야? 바람나서 나랑 지연이 내팽개치고 나간 인간인데 내가 지연이 상처받을까봐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비밀로 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저기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펑펑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계셨다는 게, 그리고 바람을 펴서 저 엄마를 버리고 나가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게요. 그리고 그제서야 처음 인사드리러 집에 간 날 얼굴 보고 낯이 익었던 게 납득이 되더군요. 어렸을 때 잠깐 봤던 사진 속의 아빠의 얼굴을 저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아니 어쩌면 저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익숙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넋이 나가 있었고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고 넋이 나간 상태였고요. 식당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식당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와 남자친구 새아버지, 여동생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안에서 이 사실을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저희에게 다가왔고 대체 사부인 왜 이렇게 길바닥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까지 왜 그렇게 넋이 나가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니? 혹시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 거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에게 들었던 새아버지의 모습은 정말이지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가정적이었고 자기 자식과 와이프를 위해서는 헌신하는 그런 남자였죠. 그런데 나와 내 엄마는 버리고 이렇게 다른 가정을 꾸려서 헌신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인간이 가증스럽고 엄마와 제가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가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대로 일어나서 남친의 새아버지, 아니 제 아빠라는 인간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친구 어머니와 여동생은 놀라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고, 엄마는 저한테 그러지 말라며 소리치셨어요.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이 사람이 내 친아빠라고 한다. 바람 피어서 갓 태어난 나와 우리 엄마를 버리고 갔던 인간이 바로 저 인간이라고 한다. 나는 아빠가 죽은 줄만 알고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과 와이프를 버리고 이렇게 새 가정을 꾸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아빠 노릇을 하면서 살 수가 있냐. 차라리 죽은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정말 이게 뭐냐 하며 울며 소리를 쳤습니다.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다들 넋이 나간 상태였고, 제가 딸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 본다고 좋아했던 그 아빠라는 인간은 모두에게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며 무릎을 꿇더군요. 그 인간이 무릎을 꿇던지 말던지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용서가 될 리도 없었고요. 그 자리에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 이 상황 보셨으니 이유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고 살길 바란다.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가정 만들어서 잘 살고 있었구나. 앞으로도 잘 살길 바란다.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안녕히 잘 가시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남친의 여동생도 충격을 받았는지 울기 시작했고, 남친의 어머니는 그 아빠라는 인간에게 뭐라 하는 것 같더군요. 뭐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과거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군요. 바람을 피울 때가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뱃속이 제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를 폭행했었다고요. 엄마에게는 쇄골뼈가 부러졌다 잘못 붙은 자국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때 뱃속에 절 보호하려다가 맞았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까지 듣고 나니 어찌나 가슴에 에이던지요. 제 가슴을 쳐가며 울어도 그 쓰린 마음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내 엄마가 나 때문에 그렇게 모진 폭행까지 견뎌야만 했다니 말이죠. 그런데 그 뻔뻔한 인간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모르는 번호라 받았더니 남친에게 사정해서 번호를 알았다며 사죄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참나, 이 인간이 미쳤나? 이제 와서 사죄라뇨. 너무 열이 나던 찰나라서 엄마는 그냥 연락 끊으라고 하는데 저는 나갔습니다. 카페로 가서 보니 와서 앉아있더군요. 미안하다고 하며, 그래도 자기도 이제 자기 가정 꾸려서 산 세월이 얼만데 이제와 그 가정까지 포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피가 섞인 것도 아니니 결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잘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별 구역질 나는 소리에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침 카페 알바생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비우러 가는 게 보였습니다. 일어나 그 쓰레기를 갖다가 그 인간에게 뿌려줬네요. 오물을 뒤집어 쓴 그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 인간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퍼부어줬습니다. 오는 길에 다 들었다. 뱃속에 있는 나를 잘못되길 바라면서 내 엄마를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의 며느리가 되길 바란다고? 별 구역질 나는 소리 다 듣겠네. 이제 와 아쉬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하러 와서 이렇게 나한테 한 소리 듣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나는 쓰레기와의 대화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 이만 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눈에 띄면 이 정도로는 안 끝납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생각 같아선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폭풍 같은 몇 달을 보내고 났네요. 얼마 전에 결혼하려 했던 그 남자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 지연아, 잘 지내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집은 그날 이후로 풍비박산 났어. 엄마는 아버지가 가정이 있는 남자인 줄 모르고 재혼을 하셨던 거였다고 하더라.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엄마에게 접근했었나 봐. 몇십 년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온 아버지는 용서하기가 힘드셨는지 그날로 집에서 쫓아내셨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야. 엄마는 나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어. 그리고 너에게도. 괜히 어른들의 문제로 앞길 창창한 우리의 미래를 망쳐버린 것 같다며 아주 많이 속상해 하셨어. 우리 이런 일들이 기억에서 조금 편하게 다가올 때쯤에
다시 좋은 친구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와 너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랄게. 미안하다. 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서도 버림받았다고 하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그 사람에게 이제 교훈 하나는 새겨졌겠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언제가 되든 돌려받는다는 것을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